자, 이번 시간에는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5학년도 창의인재형 수리논술 기출문제 대문항 3번 해설 강의를 할 거고요. 주제 자체는 심플합니다. 소문항 4개가 붙어 있는데 그냥 미적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냥 계산만 실수하지 않고 또박또박 풀면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 대학교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이 살짝 약간 이게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그건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점 P1이 있습니다. 좌표가 매개변수 세타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 또 움직이는 점 P2가 있습니다. 얘는 좌표가 매개변수 T로 주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4가지를 물어봤거든요. 4가지를 물어봤는데 1번 원점에서 P1까지 원점에서 얘들아 점 P1까지의 거리를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래? 라고 되어 있는 것 같대. 맞죠? 자, 원점에서 P1까지라고 하는 점 사이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각각의 좌표에서 뺀 다음에 제곱하고 루트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1학년 때 배우셨어요. 따라서 원점은 심플하죠. 그러면 P1이 얘들아 좌표로 주어져 있는데 지금 적분이 붙어 있으니까 이 적분 계산을 우리 보고 해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먼저 x1t부터 정리해 봅시다. 0에서 t까지 그 다음에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은 순서 바꿔서 쓸게요. 자, 세타에 대해서 1차 함수하고 삼각함수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줄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들아 초월함수와 다항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어 적분을 하래? 당연히 얘들아 부분적분이죠. 부분적분이면 앞에 있는 거 지3 다로 해서 지수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그냥 각자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 이거 부분적분이야만 알면 돼요. 그러면 자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그 다음 세타 1차항을 얘들아 미분하면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적분하면 자 얘하고 얘 곱하는 거죠. 구간은 0에서 t 그 다음 두 개를 곱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럴이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나? 0에서 t 코사인 세타 d 세타 나는 지금 부분적분을 한 거야.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냥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일단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t 코사인 t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사라지겠죠. 그 다음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될 텐데 사인에다 얘들아 t를 대입하면 사인 t 그 다음에 사인에다 0을 대입하면 0 따라서 얘들아 x1t라고 하는 x좌표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t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가 됩니다. 여기다 옮겨 적을게요. 마이너스 t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x좌표를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또 y좌표를 정리하러 가야죠. 자, y좌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 바꿀게요. 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러면 코사인 세타 적분하겠습니다. 적분하면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세타로 미분하면 1이 되겠죠. 그러면 부분 적분은 두 개를 곱한다. 구간은 0에서 t. 그 다음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러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사인 세타 d 세타 구간은 0에서 t 자 그러면 t를 대입하게 되면 t 사인 t가 되겠고요. 그 다음 0 대입하면 볼 것도 없이 0이겠죠. 그 다음 빼기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플러스 코사인이 되나요? 0에서 t 그러면 한 줄 더 쓸게요. t 사인 t 그 다음에 t 대입하면 코사인 t 0 대입하면 플러스 1 자, 플러스 1이 아니죠. 0 대입하면 1인데 정적분이니까 빼줘야겠죠.
자, 요게 얘들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한 y좌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 표시해 놓을게요. 부분적분으로 얘들아 결과 틀리면 안 되죠. 부분적분 결과는 정확하게 나와야죠.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x좌표와 y좌표를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자, 이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얘들아 P1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거리는 distance. 보통 얘들아 답안지 작성하실 때는 미적분의 가장 중요한 기본 테크닉은 뭐예요? 함수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거죠. 따라서 선생님이라면 그냥 거리를 이렇게 정의할 것 같아요. 거리는 원점에서 P1까지의 거리요. 우리는 dt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루트. 자, 어차피 원점은 뺄 거 없잖아. 뺄 거 없으니까 그냥 x좌표, y좌표 그냥 제곱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마이너스 t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는요. 얘요. t 사인 t 그 다음에 t 코사인 t 아니구나. 더하기 코사인 t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거의 제곱. 자, 이것만 정리하면 돼. 이것만 정리하면 될 텐데 요것도 그냥 계산에 대한 감각이겠죠. 항이 3개 있고 에다가 제곱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공식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앞쪽이랑 모양새를 좀 보면 t 코사인, t 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 얘들아 뭔가 이거 뭐야? 제곱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따라서 선생님한테 만약에 이거를 전개라고 한다면 난 아마 그냥 얘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한 덩어리 취급해서 이거 빼기 1 그거의 전체 제곱을 나는 전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써볼게요. 그냥 루트로 이렇게 써볼게요. 루트에서 자 이거 제곱하겠습니다. t의 제곱 코사인 t의 제곱 t 그 다음 사인 제곱 t 그 다음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마이너스 2t 사인 t 코사인 t 더하기 그 다음 자 요거 한 덩어리로 놓고서 얘들아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 t제곱 사인 제곱 내가 줄 맞춰 쓰는 거 보일 거예요. 그 다음 요거 코사인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t 그 다음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2 곱하기 1 곱하기 이거 하게 되면 마이너스 2t 사인 t 잠깐만 제곱 전개 아직 더 어렵구나. 자 요거 얘들아 요거 앞에 거 얘들아 제곱 앞에 거 제곱 요거 제곱 그 다음에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플러스 2t 사인 t 코사인 t 그냥 쫄지 않고 정리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 2 곱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마이너스 2의 t 사인 t 마이너스 2의 코사인 t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면 오케이 일단 얘하고 얘는 지워지네요. 지워지고요. 자 더할 거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얘들아 그냥 t의 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 뭐 얘는 그대로 살아남나요? 마이너스 2t 사인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코사인 t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하면 얘들아 얼마야? 1이고요. 거기다 1 더하니까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얘들아 거리 함수를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들아 3-1번은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해결이 됐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자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가 뭔가 잠깐 보여줄까? 2번 문제는 이제 이 거리요. 저 거리의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다른 말로 미분계수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시각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오케이. 아,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네. 네. dt, 얘잖아. 여기 dt예요. 자, 얘를 얘들아 t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죠? dt를 얘들아 미분하면 얘들아 무리함수 미분이니까 두 배 루트 그 다음 그대로 t의 제곱 마이너스
2t sin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코사인 t. 더하기. 그 다음 속의 거 미분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미분해야죠. 그러면 2t. 자, 곱의 미분 써야겠죠? 앞에 거에는 2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 sin t. 그 다음 뒤에 있는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t 코사인 t.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이너스 2 코사인 t 미분하면 플러스 2 sin t. 이렇게 되겠네. 2는 사라질 거고요. 그냥 얘들아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이렇게 얘들아 두 개가 지워지네요. 두 개가 지워지고요. 여러분들은 답지에 다 쓰셔야겠지만 그냥 우리는 편의상 밑에 거는 얘들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거야. 들어갔고 위에 볼게요. 위에 보면 얼마로 묶을 수 있는 거야? 2t로 묶을 수 있나요? 자, 요게 얘들아 지금 도함수야. D를 미분하는 도함수인데 자, 얘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0이 되는 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차피 얘들아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얘들아 T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코사인 T가 1이거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T는 0 또는 T는 코사인은 얘들아 0일 때, 2파일 때, 4파일 때, 6파일 때 따라서 얘들아 짝수파일 때 얘들아 1이 되죠. 이렇게 일단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볼 때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선생님 이거 어차피 무리함수 미분하는 거니까 2배의 루트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생각해 보세요. dt가 뭐였어? 원점에서부터 P1까지의 거리였거든요. 그럼 선생님 같으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나는 일단 P1이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지금 얘다 P1의 X좌표, 이게 P1의 Y좌표였어. 그러면 T에다 0 한번 대입해보세요. T에다 0 대입하시면 0 대입하게 되면 사라지고요. 이거 0이고요. 0이네. 0 대입하면 사라지고요. 코사인 0은 1이고요. 1 빼기 1은 0이니까 Y도 0이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P1이라고 하는 동점은 처음에 원점이 있었어요. P1이라고 하는 점은 처음에 원점에 있었다는 얘기죠. 처음에 원점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살짝 해봤으면 좋겠냐면 T에다 0 한번 넣어보세요. 0 넣으면 사라지죠. 0 넣으면 사라지죠. 0 넣으면 마이너스 2죠. 더하기 2죠. 분모가 0이 돼요. 즉 도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T가 0일 때에는 도함수가 정의되지 않아요. 도함수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그냥 산수로 풀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해보시면 T가 0일 때는 분모가 0이 돼서 미분계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발표한 예시 답안은 아마 이렇게 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얘는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짝수파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 n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마음대로 집어넣었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죠. 내가 문제를 풀면서 새롭게 도입한 변수는 반드시 조건을 써줘야 합니다. 반드시 조건을 써줘야 되고요. 따라서 얘들아 요 n은 자연수라고 해서 0은 안 되겠죠. 0 대입하면 0 돼서 똑같은 답이 나올 테니까 1부터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다. 선생님 대학교에서 실수로 이렇게 답이 잘못 나올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교수님들이 이렇게 아마 채점하시는 과정에서 고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0에서는 미분계수가 정의되지 않고 따라서 순간 변화율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이해 가죠 이거?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는 뭐였죠? 3번 문제 좀 보자. 자 3번 문제는 이제는 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쉬워요. 이건 얘들아 그냥 우리가 다른 학교에 그냥 기출 문제를 풀어도 매번 등장하는 문제 아닌가요? 움직이는 점 P1이 T가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2파이까지 변할 때 P1이 움직인 거리 바꿔 말하면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곡선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길이는 영어로 length죠. length니까 첫 글자 L을 따겠습니다. 선생님. 동점의 좌표가 매개 변수로 t에 대한 매개 변수,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어. 그럴 때 얘들아 문제에서 얘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x좌표를 매개 변수 t로 미분하고 제곱, y좌표를 t로 미분하고 제곱.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얘들아 그냥 움직인 거리 구하는 공식이잖아. 아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적분하겠죠. 적분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파이까지. 변수는 t.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공식인데 이미 얘들아 이게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얘들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수십 번 나왔습니다. 수십 번 나왔으니까 이 정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왜 생각보다 쉽냐면 x좌표를 미분하라고? 네, 이리 가겠습니다. 이게 x좌표인데 그래서 계산 끝나니까 이건데 그래서 또 정신 나간 친구들은 이걸 또 미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미분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생각해봐. x좌표를 미분하래. 그럼 이거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미분과 적분이 만나면 서로 지워져. 그냥 알맹이가 튀어나와. 글자만 t로 바뀌어서. 이 얘기도 뭐 수십 번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정적분을 미분하면 알맹이가 튀어나오는데 변수만 t로 바뀐대. 따라서 얘들아 선생님 x좌표를 t로 미분하라고요? t로 미분하게 되면 t sin t가 됩니다. t sin t가 되는데 제곱이요. 마찬가지로 얘들아 y좌표를 t로 미분하래요. y좌표가 이건데 t로 미분하면 알맹이가 튀어나오는데 t로 바뀌어서 튀어나옵니다. 그럼 t 코사인 t 그런데 제곱하래요. 그러면 0에서 파이까지 루트 t의 제곱, 사인 제곱, t의 제곱, 코사인 제곱, t의 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따라서 그냥 t의 제곱이네요. t의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 양수네요. 양수니까 얘들아 루트하고 제곱은 지워질 거고요. 절대값 안 붙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t를 적분하시면 2분의 1 t의 제곱 0에서 파이까지 그러면 파이 대입하시면 2분의 1 파이 제곱 0은 대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답만 더 확인해 줄래요? 아 2파이까지였구나. 저런 갑자기 범위가 바뀌었네요. 바뀌었네 2파이까지면 2파이를 제곱하면 4파이의 제곱 2를 곱하면 2파이 제곱 요건가요 답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가 3번 문제도 아주 가볍게 끝났습니다. 됐고 그 다음 4번은 이제 4번 문제는 동점 P1과 동점 P2 사이의 거리에 무슨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었죠? 최대값인가요? 맞죠? 최대가 되는 시각과 이 시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최대 거리 구하고 그때 시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수리논술을 조금 준비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느낌이 오시죠? 최대란 말이 나왔습니다. 거의 99.9% 미분을 쓰라는 얘기죠. 미분을 쓸 거고요. 당연히 얘들아 뭐야? 극대극소겠죠. 당연히 얘들아 극대일 때 뭐 최대가 되겠고 극소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들아 선생님이 얘기했죠. 증간표를 만들어야지. 증간표를 만들어서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몇 번이건 얘기했습니다. 몇 번이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잠깐만 범위가 혹시 조정이 있나 볼게요. 문제에서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되어 있죠.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첫 줄을 이렇게 쓸까요? 자 우리가 did도 써먹었고요. lt도 써먹었잖아. 두 점 사이 거리 다 썼는데 그럼 이제
요번엔 거리를 뭐라고 놓을까요? 요번엔 거리를 뭐라고 놓을까요? 요번엔 거리를 뭐라고 놓을까요? F라고 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F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세요. 이게 좋은 답안이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지금부터는 FT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FT는 루트. 자, 뭐야 좌표 알고 있잖아. P1의 X좌표야. P1의 Y좌표야. P2의 X좌표야. P2의 Y좌표야. 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는 거잖아. 좌표에서 좌표를 빼겠습니다. X좌표에서 X좌표를 빼면 칙 지워지면서 sin t만 남겠네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Y좌표에서 Y좌표 빼겠습니다. 칙 지워지고요. 코사인 t 마이너스 1만 남네요. 이거의 제곱. 뭐야 생각보다 얘가 굉장히 식이 간단해졌는데. 자 이게 FT입니다. 이게 FT고요. 살짝 전개해 볼게요. 자 이거 전개하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t 플러스 1. 그럼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하면 1. 뒤에도 1. 그럼 2가 있고요. 따라서 얘들아 2 마이너스 2 코사인 t. 그냥 이 정도의 암산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전개한 다음에 정리하셔도 돼요. 이게 얘들아 FT야. 그러면 최대란 말이 나왔어. 당연히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두 배 루트 2 마이너스 2 코사인 t.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속미분 하겠습니다. 미분하면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2 코사인 t를 미분하면 2 사인 t가 되나요? 2 사인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보면 사인이 0이 돼야 되네. 사인이 0이 돼야 되고요. 문제에서 t는 0과 2파이 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0과 2파이 사이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얘들아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대입하면 분모 0 돼요. 2파이 대입해도 분모 0 돼요. 따라서 0과 2파이 사이라고 되어 있지만 0과 2파이는 제외하시오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사인 값이 0 되는 건 파이밖에 없죠. 도함수에다 파이를 대입하면 0이 되더라. 그러면 바로 증간표. 자, 선생님. 도함수는 파이에서 0이 됩니다. 그 다음, 그냥 여러분들의 검토할 때는 뉘앙스만 주시면 돼요. 당연히 얘들아,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게 극대면서 최대겠지. 극대면서 최대니까 당연히 이게 극대라는 거 알거든. 파이에서 극대인 거 아니까 그럼 그 왼쪽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이걸 또 직접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친구는 똥멍충이에요. 우린 지금 답안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니까 따라서 얘들아, 선생님 뭐야? 왼쪽에서는 올라갈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내려갈 겁니다. 따라서 얘들아, 여기서 뭐야? 극대죠. 이렇게 표를 작성하시고요. 자, 증간표를 작성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얘들아, 이거죠. 선생님, FT는 T가 얼마일 때? 파이일 때 극대이면서 최대이다. 이 멘트가 제일 중요하죠. 이런 게 빠지면 감점입니다. 가차 없는 단점이야. 최대의 극대이면서 최대이다. 따라서 얘들아, 최대값은 파이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파이 대입합시다. 어딨어? 여기다 얘들아 파이 대입할 거야. 코사인 파이가 얼마예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2, 4, 따라서 2가 되나요? F파이, 최대값은 얘들아 2, 맞나요? 이때 T값은 파이다. 내가 눈에 얘기했어. 답지에다 맨 끝줄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다 써주셔야 돼요. 에이, 읽다 보면 여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들아 점수를 주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개 구하라고 돼 있죠. T값이 얼마냐? 파이고요. 그때 최대값은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땐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냥 심플하고 얘들아 무난한 과정이었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틀렸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기본 개념을 몰라서 틀렸다면 그건 공부가 필요한 거고 만약 산수가 틀리셨다면 연습 엄청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할게요.